이번 시간에는 11장 2절 벡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3차원 공간에 그 주어진 점에 대해서 직교좌표 주는 방법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3차원 공간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3차원 공간 R3가 있을 때 그 공간상에 두 점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3차원 공간 안에 원점을 선택하고요. 원점을 지나가는 서로 수직이 되는 세 개의 축을 선택을 하고요. 그 세 개의 축을 오른손 법칙을 이용해서 X축, Y축, Z축 이렇게 이름을 주었습니다. 좌표축 세 개를 이름을 준 거죠. 자, 그럴 때 이 공간 안에서 여기 두 점을 선택을 할게요. 이 점을 A라고 하고요. A의 좌표는 A1, A2, A3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또 한 점이 있다고 하고 이 점을 B라고 하고요. B의 좌표는 B1, B2, B3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개념을 생각할 거예요. 여기 A에 있던 어떤 입자가 B를 향해서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즉, 이 공간상에 어떤 점, A라는 점에 어떤 입자가 있었는데 그 입자가 이 방향으로 B 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B까지 이동을 했다. 이런 개념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럴 때 그런 상황을 이 A에서 B로 향하는 유향선분, 즉 방향이 있는 선분, 화살표라고 해도 됩니다. 화살표로 이렇게 표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화살표를 A, B 위에다가 A에서 B로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화살표 표기를 하고요. 이렇게 이 기호로 쓰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그림에 보이는 화살표가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A에서 B로 가는 화살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이 화살표를 우리가 여기 처음에 입자가 있던 이 위치가 되는 점 A지요. A를 이 화살표의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니셜 포인트, 시점. 그리고 입자가 B로 옮겨갔죠. 이 점을 이 화살표, A에서 B로 가는 이 화살표의 종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터미널 포인트. 자, 그리고 이 AB라는 화살표로 표기한 이 화살표를 시점을 A로 갖고 종점을 B로 갖는 벡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벡터를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벡터라는 것을 정의를 했는데 이 벡터를 계산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벡터에다가 연산을 정의해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얘기하는 벡터라는 것은 벡터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 화살표는 여기 A를 시점으로 갖고 있죠. 여기 이 시점을 이 벡터의 응용점이라고 불러요. 응용점, 포인트 오브 애플리케이션, 응용점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럴 때 이 벡터라는 것은 이 점에서 시작하는 벡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A라는 이 점은 이 벡터의 응용점이라고 하고 A에서 B로 가는 이 화살표는 A를 시점으로 갖는 화살표다. A를 시점으로 갖는 벡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이 화살표 부분 A에서 B로 움직이는 이런 상황, 이것을 이 화살표의 벡터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보통 벡터라고 얘기하면 벡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시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제 그것을 응용해 주시면 돼요. 그 시점에다가 응용해 주면 된다라는 뜻으로 그 벡터의 시점을 그 벡터의 응용점이다. 이렇게도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럼 벡터 파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 벡터 파트를, 벡터 부분, 이것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냐? 여기 이 화살표의 시점 A가 있죠? 이 시점을 이렇게 원점으로 이렇게 옮겨옵니다. 자, 시점 A를 공간상에 있는 원점, 오리진이라고 부르는
좌표가 0,0,0인 이 점으로 평행 이동을 시켰어요. 그렇다면 이 화살표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는데 이것도 A라는 점이 O로 오듯이 이 똑같은 길을 통해서 평행 이동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B라는 점도 이렇게 평행 이동이 될 겁니다. 예, 이 A부터 B까지 가는 이 화살표에 있는 모든 점이 이동해 오면 이렇게 새로 화살표가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쪽에 옮겨온 화살표는 이 시점이 원점이 되는 그런 화살표가 되겠죠. 그때 여기 원래 있던 화살표에 B가 옮겨온 점을 B라고 할게요. 그리고 그 B의 좌표를 B1, B2, B3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여기 화살표 OB가 생겼죠. 이렇게 쓰기로 했지요. OB라고 쓰고 O에서 B로 가는 화살표를 위에다 이렇게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새로운 벡터가 만들어졌어요. 그때 OB라는 벡터는 보다시피 시점이 원점이죠. 그렇죠? 시점이 원점인 벡터가 생겼고 그리고 OB라는 벡터는 AB라는 벡터하고 평행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OB라는 벡터는 AB라는 벡터하고 평행이고 평행이동을 해왔으니까 길이도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점은 원점이고 종점은 B가 되지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즉 A, B라는 이 벡터를 A, 이 원래 있던 벡터의 시점 그것을 원점으로 옮겨왔을 때 생긴 그 벡터 OB를 AB라는 벡터의 표준 위치 벡터라고 불러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표준 위치 벡터까지 얘기가 됐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 AB라는 벡터나 이렇게 그 AB라는 벡터의 표준 위치 벡터 OB나 똑같이 좌표로 쓸 때는 B라고 쓸 거예요. 즉, 이 B라고 쓰는 이 방법은 여기 평행 이동했을 때 여기 원래 있던 이 벡터의 종점 B가 옮겨온 거죠. A를 원점으로 옮기는 똑같은 방법으로 B가 B에 옮겨왔죠. 그렇죠. 그 B라는 점의 좌표가 B1, B2, B3였죠. 그 똑같은 좌표를 빌려옵니다. B1, B2, B3라는 것을 좌표로 해서 B라는 벡터다라고 표기를 할 텐데 벡터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괄호는 이렇게 꺾은 괄호를 쓸 거예요. 그래서 꺾은 괄호로 B1, B2, B3 됐지요? 자, 그러니까 AB라는 이 화살표는 B라고 쓸 거고 좌표는 B1, B2, B3라고 쓸 거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쓰는 것은 OB라는 이 벡터도 똑같이 쓰겠죠. 그렇죠? 이미 시점이 원점에 있으니까 옮길 필요가 없고요. 총점의 좌표, B의 좌표 똑같은 거 쓰면 B1, B2, B3죠.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평행 이동해서 겹칠 수 있다면, 즉 이렇게 다시 한번 평행 이동해 볼까요? 이쪽으로 이렇게 평행 이동할 수도 있겠죠. 이 화살표도 마찬가지로 시점을 이렇게 원점으로 옮기면 이 점은 B에 오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도 같은 좌표로 표기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시점을 원점으로 옮겨왔을 때 길이까지 다 똑같은 겹치는 그런 벡터들은 전부 벡터 파트가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좌표를 가지고 표기한다. 이렇게 약속을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벡터를 표기할 때에는 표준 위치 벡터를 가지고 계산한다. 그렇게 표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가볼까요? 이제 이렇게 표준 위치 벡터를 가지고 주어진 벡터의 좌표를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두 벡터가 있을 때 이제 연산을 주겠습니다. 두 벡터의 덧셈은 어떻게 할 거냐? B라는 벡터는 좌표가 B1, B2, B3. U라는 벡터는 좌표가 U1, U2, U3. 벡터니까 이렇게 꺾은 가로를 썼고요. 우리 앞에 시간에서 3차원 공간에 점을 표현할 때는 둥근 가로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영문자, 대문자로 쓰기로 했지요.
예, 여기서 벡터는 영문자, 소문자로 쓸 거예요. 벡터를 표기할 때는 괄호는 꺾은 가로를 쓸 거예요. 어렵지 않죠? 점을 표현할 때는 영문자, 대문자를 쓸 거고요. 괄호는 둥근 가로를 쓸 거예요. 좌표가 P1, P2, P3다. 예, 그렇다면 그 점은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근데 사실은 벡터의 개념을 보면 지금 우리가 표준 위치 벡터를 가지고 그 좌표를 가지고 모든 벡터를 표현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표준 위치 벡터라는 것이 시점은 전부 원점인 거죠. 그렇다면 시점을 따로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종점의 좌표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벡터는 그 표현되는 그 좌표, 그것을 역시 직교좌표로 갖는 점, 그 점을 생각하면 원점에서 그 점까지 연결한 화살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점에서 그 점까지 연결하는 화살표하고 그 점하고 1대1 대응이 되죠. 예, 그런 뜻으로 벡터는 점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벡터나 점이나 사실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점이 하나 주어지면 원점에서 그 점까지 벡터가 하나 주어져요. 예, 그걸 가지고 거기에 대응하는 벡터를 생각하면 돼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벡터가 주어졌어요. 표준 위치 벡터의 좌표를 가지고 준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B는 B1, B2, B3, U는 U1, U2, U3 이렇게 좌표를 가지고 두 개의 벡터가 주어졌다면 두 벡터의 덧셈을 이렇게 기호로 씁니다. U 플러스 B라고 써요. 그리고 그 좌표는 예, 첫 번째 좌표끼리 더해서 첫 번째에 갖다 놓으면 되고요. 두 번째 좌표끼리 더해서 두 번째에 갖다 놓으면 되고요. 세 번째 좌표끼리 더해서 세 번째에 갖다 놓으면 돼요. 그래서 U 플러스 B라는 벡터는 성분이 U1 플러스 B1, U2 플러스 B2, U3 플러스 B3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벡터의 성분도 첫 번째 성분은 X 성분, 두 번째 성분은 Y 성분, 세 번째 성분은 Z 성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예, 이렇게 덧셈을 정의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덧셈은 뭘까요? 예, 예를 들어서 벡터의 덧셈이 의미하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자, 여기에 U라는 벡터가 있어요. 좌표가 U1, U2, U3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 벡터는 원점에서 이점까지 이렇게 연결한 화살표가 표준 위치 벡터가 됩니다. 그렇죠? 예, 이 벡터의 표준 위치 벡터는 이 화살표일 거고요. 그렇죠? B라는 벡터, B라는 점의 좌표가 B1, B2, B3 이렇게 있다고 할까요? 그렇다면 이 벡터도 원점에서 이렇게 이점까지 연결한 예, 이 화살표가, 이 벡터가 바로 표준 위치 벡터가 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 3차원 좌표를 배웠어요. U1, U2, U3를 좌표로 갖는 점이라는 것은 원점에서 시작하면 X좌표가 U1이니까 X축 방향으로 U1만큼. 그렇죠? 거기서 Y좌표가 U2니까 거기서 Y축 방향으로 U2만큼. 그렇죠? U1, 여기 U2. 그리고 거기서 Z축 방향으로 U3만큼. 이렇게 진행하면 되죠. 그렇죠? 예, 이렇게 진행하면 여기 U라는 벡터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좌표가 U1, U2, U3라는 것은 예, 원점에서 이점까지 가려면 X축, Y축, Z축 방향으로 각각 U1, U2, U3만큼 진행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이 벡터의 좌표가 U1 플러스 B1, U2 플러스 B2, U3 플러스 B3라는 것은 X축 방향으로 U1만큼 가고 Y축 방향으로 U2만큼 가고 거기서 Z축 방향으로 U3만큼 가면 여기 U라는 벡터의 좌표만큼 왔을 텐데 거기서 시작해서 B1, B2, B3만큼을 X축, Y축, Z축 방향으로 더 가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X축, Y축, Z축 방향으로 B1, B2, B3만큼 진행하면 원점에서 진행했을 때 X축 방향으로 B1, Y축 방향으로 B2, Z축 방향으로 B3 이렇게 가면 여기 B라는 이 점까지 오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U1, U2, U3까지 간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X축 방향으로 B1, Y축 방향으로 B2, Z축 방향으로 B3만큼 간다면 여기서 시작해서 원점에서 이렇게 간 이 모양만큼 이것만큼 똑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하면 되죠. 평행에.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 끝에 도달하는 점은 결국은 U하고 B가 만드는 이렇게 평행 사변형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 대각선까지 가는 이 화살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U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를 더하는 방법은 U라는 벡터, 표준 위치 벡터로 그려놓고 B라는 벡터도 표준 위치 벡터로 그려놓고 두 벡터가 만드는 평행사변형, 그걸 만들어서 원점에서 여기 대각선까지 가는 그 벡터다. 어렵지 않죠? 여기는 이 벡터가 U 플러스 B 이렇게 표현되는 벡터예요. 어렵지 않았죠? 자, 두 번째, 스칼라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C는 어떤 스칼라라고 할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스칼라는 상수고, 우리 이 과목에서 배우는 상수라는 것은 실수입니다. 실수 중에 하나가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럴 때 C가 스칼라고 벡터가 하나 주어졌어요. 그 벡터의 좌표가 B1, B2, B3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다시 얘기하면 이것은 표준 위치 벡터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원점에서 B1, B2, B3라는 좌표를 갖는 점까지 향하는 화살표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럴 때 이 벡터에다가 상수, 스칼라, C를 곱한 결과를 C, B라고 쓸 거고요. 좌표는 B의 각 좌표의 상수, C를 각각 곱한 것을 좌표로 갖는 그런 벡터예요. 그래서 X성분은 B에다가 C 곱해서 C, B1, Y성분은 B2에다가 C를 곱해서 C, B2, Z성분은 B3에 C를 곱해서 C, B3 이렇게 되는 그런 화살표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스칼라 곱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 한번 또 그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3차원 공간에 이렇게 표준 위치 벡터를 생각해서 이런 B라는 벡터가 있다고 할까요? 그때 이 벡터의 좌표가 B1, B2, B3였어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원점에서 시작해서 B1, B2, B3라는 이 점을 좌표로 갖는 그런 점까지 진행을 하려면 X축, Y축, Z축 방향으로 B1, B2, B3만큼 진행하면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당연히 CB1, CB2, CB3 이 점까지 가려고 하면 X축, Y축, Z축 방향으로 CB1, CB2, CB3만큼 진행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B1, B2, B3만큼 진행하는 것과 비교하면 상수 C만큼 비례해서 진행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가 2가 된다면 결국은 이 화살표에 2배가 되는 화살표가 나올 거고요. 그렇죠. C가 3이 된다면 이 화살표에 3배가 되는 화살표가 나올 거고요. C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길이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가 되는 그런 화살표가 나올 거고요. 전부 거꾸로 가니까. 그렇죠. 1,1,1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1,1,1이 진행하는 것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진행하는 것은 방향이 정반대죠. 그렇죠? X축, Y축, Z축 방향으로 각각 정반대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반대로 가는 화살표가 하나 생깁니다. 역시 C가 마이너스 2다 그러면 길이는 2배가 되고 방향은 반대가 되는 그런 화살표가 생기겠죠. 그렇죠? 이렇게 마이너스 B, 이렇게 마이너스 2B,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2B, 이렇게 3B, 이렇게 화살표를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벡터에 스칼라를 곱한다라는 것은 그것하고 평행인 벡터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모두 이렇게 표준 위치 벡터가 겹쳤으니까 이걸 이동시켜도 되죠. 다른 시점으로. 그렇다면 서로 평행이 되는 것들이 있죠. 그렇죠? 상수배, 스칼라배로 표현된다라는 것은 평행인 것이다. 2배 한 것도 꼭 이선상에 있는 게 아니고 이걸 이렇게 평행 이동시켜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벡터가 바로 이 벡터의 2배가 되겠죠. 그렇죠? 계산할 때는 전부 시점을 원점으로 이렇게 이동시키고 표준 위치 벡터를 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벡터의 덧셈과 벡터의 스칼라배라는 것을 얘기를 해봤습니다.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리고 특별하게 0벡터라는 걸 이제 생각해 줘야 되는데
연산을 얘기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0벡터는 0문자, 소문자 5라고 쓸 거고요. 좌표는 0,0,0이라고 쓸 거고요. 괄호는 역시 이렇게 꺾은 가로를 쓸 거예요. 이런 좌표를 갖는 벡터를 계산을 위해서 만든 건데 0벡터다, 0벡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억해 두세요. 자, 그렇다면 벡터의 계산은 결국 벡터 A를 시점으로 갖고 B를 종점으로 갖는 벡터를 A, B 화살표 이렇게 쓰기로 했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벡터의 계산은 이 벡터의 시점 A를 원점 O로 평행이동해 옵니다. 그때 이 종점 B가 옮겨온 이 점 B, B의 좌표를 가지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표준 위치 벡터가 OV 이렇게 되었을 때 AB라는 벡터는 이 B의 좌표를 빌려와서 B1, B2, B3라고 쓰는데 이건 꺾은 가로로 표시하고 그리고 우리 이 점의 좌표 B라는 대문자의 좌표가 이거였는데 똑같이 B를 소문자로 바꿔서 이렇게 벡터라고 이렇게 약속을 한다. 이게 벡터 표기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 좌표는 결국 뭐가 되겠어요? B라는 것은 B1-A1이 되겠죠. 종점에서 시점을 빼준 것으로 계산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A에서 B로 가는 벡터를 계산할 때는 이 종점의 좌표, B의 좌표, B1, B2, B3에서 시점의 좌표, A의 좌표, A1, A2, A3를 빼준 거다. 그러니까 계산하는 방법은 종점 마이너스 시점이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칠판을 지우고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3차원 공간이 있었고요. A라는 점이 여기 있었고요. B라는 점이 여기 있었어요. A에서 B로 가는 이 화살표를 계산하는데 이 화살표를 B1, B2, B3라고 쓰기로 했어요. 그렇죠? 그때 이 B1, B2, B3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하면 A, B라는 이 화살표, 이 벡터의 표준 위치 벡터, 즉 A라는 점을 원점으로 평행 이동했을 때 이 B라는 종점이 이렇게 옮겨오는 점, 그 점을 B라고 하면 B의 좌표. 그렇죠? 자, 근데 여기 B의 좌표가 B1, B2, B3예요. 그렇죠? A의 좌표는 A1, A2, A3예요. B의 좌표는 B1, B2, B3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B1, B2, B3라는 것은 여기 A까지 가려면 X축, Y축, Z축 방향으로 A1, A2, A3만큼 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여기서 B까지 가려면은 X축, Y축, Z축 방향으로 B1, B2, B3까지 와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거꾸로 왔다고 하면 당연히 원점에서 A로 가는 이 방향하고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온 거죠. 같은 거리로. 그렇죠? 그렇다면 원점에서 A까지 갈 때 A1, A2, A3만큼 가야 되니까 A에서 거꾸로 원점으로 올 때는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A2, 마이너스 A3까지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 과정이 바로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A2, 마이너스 A3 이런 과정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B라는 점도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 B까지 왔으니까 이 방법도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A2, 마이너스 A3만큼 왔죠. 그렇죠? 근데 원래 있던 게 B1, B2, B3였으니까 거기서 이런 만큼 오면 B1은 B1에서 마이너스 A1만큼 해서 온 거고 B2는 B2에서 마이너스 A2만큼 온 거고 B3는 B3에서 마이너스 A3만큼 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B1, B2, B3는 각각 B1-A1, B2-A2, B3-A3가 되겠죠. 그렇죠? 해서 결론을 냅니다. 벡터, 시점이 있고 종점이 있는 벡터를 계산하는 방법, 즉 그 벡터의 벡터 파트를 계산하는 방법,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종점의 좌표에서 시점의 좌표를 빼주는 방법이다. 어렵지 않죠? 해서 항상 계산을 해라 그러면 종점 마이너스 시점으로 그 벡터를 계산해 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예제 하나 보겠습니다.
예제 3번 보세요. 시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3, 4. 종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1,1이다. 그걸 유향선분으로 표시해봐라 그랬어요. 시점과 종점이 주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시점이 A고 종점이 B인 그런 유향선분, 방향이 주어진 선분, 벡터, 그 벡터는 A, B, 화살표 이렇게 표기하기로 했죠. 그렇죠? 근데 계산하는 방법은 종점의 좌표에서 시점의 좌표를 빼주는 것으로 계산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종점의 좌표, B의 좌표, B1, B2, B3에서 시점의 좌표, A의 좌표, A1, A2, A3를 빼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종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1,1이에요. 마이너스 2, 1,1이죠. 그렇죠? 거기서 A의 좌표를 빼주면 됩니다. 2, 마이너스 3, 4를 빼주면 돼요. 2를 빼주고 마이너스 3을 빼주고 4를 빼주고 어렵지 않죠? 예, 이제 계산하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 1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은 플러스 4, 1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3. 그렇죠? 해서 A를 시점으로 갖고 B를 종점으로 갖는 유향선분 벡터, 그 벡터는 좌표가 마이너스 4, 4,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벡터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벡터의 크기라는 걸 정의를 할게요. 벡터의 크기 또는 벡터의 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이것은 말 그대로 그 벡터의 크기라는 것은 화살표, 그 주어진 화살표의 길이를 얘기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어떤 벡터가 좌표가 B1, B2, B3다. 무슨 뜻인가요? 이것은 표준 위치를 가지고 얘기하기로 했지요. 표준 위치? 표준 위치라는 것은 시점이 원점이지요. 그렇죠? 시점이 원점이고 이 좌표를 갖는 점이 종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화살표의 길이라는 것은 이 원점과 이 종점, 이 사이의 거리지요. 그렇죠? 예, 이 거리입니다. 자, 그런데 앞에 시간에 유클리드 거리 배웠어요. 루트 좌표의 차의 제곱의 합. 그렇죠? 근데 원점의 좌표는 0,0,0이라는 거죠. B의 좌표는 B1, B2, B3. 그렇죠. 그렇다면 두 거리는 루트 B1-0의 제곱 플러스 B2-0의 제곱 플러스 B3-0의 제곱이죠. 그렇죠? 0은 빼나만 하니까 B1의 제곱, B2의 제곱, B3의 제곱.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우면 그 벡터의 크기가 되겠죠. 그렇죠? 예, 해서 B의 크기는 이렇게 절대값 안에 이 벡터, 영문자, 소문자를 쓰면 됩니다. 예, B의 크기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B의 놈 이렇게 읽으셔도 되고요. 예, B의 놈은 루트 좌표의 제곱 더한 거다. 어렵지 않죠? 예, 루트 B1의 제곱 플러스 B2의 제곱 플러스 B3의 제곱. 예,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 예제 4번 보세요. A라는 벡터는 좌표가 4, 0, 3. B라는 벡터는 좌표가 마이너스 2, 1,5다. A라는 벡터의 크기를 구하고 A 플러스 B를 구하고 A 마이너스 B를 구하고 3B를 구하고 2A 플러스 5B를 구해라 그랬어요. 하나씩 계산해 볼까요? A의 크기, 좌표를 제곱해서 더하고 루트 씌우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4와 0과 3을 제곱해서 더하고 루트 씌우면 되겠죠. 그렇죠? 4의 제곱 16이고요. 3의 제곱 9고요. 0의 제곱 0이니까 더할 거 없고요. 예, 계산하면 루트 안에는 25. 그래서 값은 5가 된다. 어렵지 않죠? 해서 A라는 벡터의 크기는 5입니다. 두 번째,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를 더해라. 좌표를 더해주면 돼요. 그렇죠? A의 첫 번째 좌표와 B의 첫 번째 좌표를 더해서 첫 번째 좌표를 갖다 주고 A의 두 번째 좌표와 B의 두 번째 좌표를 더해서 두 번째 좌표로 주고 A의 세 번째 좌표와 B의 세 번째 좌표를 더해서 세 번째 좌표로 주면 되겠죠? 예, 그래서 첫 번째 좌표끼리 더하면 4와 마이너스 2 더하면 2가 되고요. 두 번째 좌표끼리 더하면 0과 1 더하면 1이 되고요. 세 번째 좌표끼리 더하면 3과 5 더하면 8이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는 2, 1,8이라는 벡터다. 어렵지 않죠? 자, A 마이너스 B도 똑같이 합니다. A 마이너스 B라는 것은 A 플러스 마이너스 B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B라는 것은
마이너스 1 곱하기 b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b라는 벡터에 모두 마이너스 1을 곱한 거예요. 예, 이렇게 스칼라배를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똑같이 할 수 있겠죠. 그렇죠? A라는 좌표에서 B의 좌표를 빼주면 돼요. 그렇죠? A의 첫 번째 좌표 빼면은 4에서 마이너스 1을 빼주면 되고요. 두 번째 좌표끼리 계산하면 0에서 1을 빼주면 되고요. 세 번째 좌표끼리 계산하면 3에서 5를 빼주면 되죠. 다 됐죠? 4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6이고요. 0에서 1을 빼면 마이너스 1이고요. 3에서 5를 빼면 마이너스 2지요. 그래서 A-B는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는 그런 좌표를 갖는 벡터다. 어렵지 않죠? 3b, b라는 벡터의 좌표에 모두 3을 곱하면 됩니다. b의 좌표는 마이너스 2, 1, 5예요. 마이너스 2에도 1에도 5에도 전부 3을 곱해주면 돼요. 계산할까요? 첫 번째 성분은 마이너스 6이 됐죠. 두 번째 성분은 3이 됐죠. 세 번째 성분은 15가 됐어요. 그래서 3b의 좌표는 마이너스 6, 3, 15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번에는 2a 플러스 5b를 계산해 볼까요? a에다가 모든 성분의 2를 곱하고 b의 모든 성분의 5를 곱해서 두 벡터를 더해주면 돼요. 각각 대응하는 좌표끼리 더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a의 성분은 4, 0, 3 거기에 2를 곱하고요. b의 성분은 마이너스 2, 1, 5 거기엔 5를 곱하면 됩니다. 이제 각각 대응하는 성분끼리 더해서 그 위치에 주면 돼요. 첫 번째 성분 A에 대해서 2배 하면 8이고요. 예, B에 대해서 5배를 해주면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렇죠? 두 번째 성분은 A의 성분 0에다가 2 곱하면 0이고요. 예, B의 성분 1에다가 5를 곱하면 5가 되죠. 두 개를 더하면 5예요. 그렇죠? 세 번째 성분 A의 성분 3에다가 2 곱하면 6이고요. B의 성분 5에다가 5를 곱하면 25예요. 두 개를 더하면 6하고 25 더해서 31이지요. 해서 2a 플러스 5b는 좌표가 마이너스 2, 5, 31 이렇게 되는 벡터다. 어렵지 않죠? 자, 이제 우리가 벡터에 대해서 덧셈과 스칼라 곱이라는 것을 정의를 했습니다. 이것에 어떤 성질이 있는가, 즉 벡터 공간에 어떤 성질이 있는가라는 걸 한번 살펴볼 거예요. 우선 덧셈에 대해서 어떤 성질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벡터의 덧셈은 각각의 좌표를 더하는 거니까 그 벡터의 좌표는 실수로 만들어졌죠. 그렇죠? 그렇다면 실수는 덧셈을 할 때 순서를 바꿔도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벡터의 덧셈도 순서를 바꿨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A 플러스 B는 B 플러스 A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요. 마찬가지 역시 벡터의 좌표는 실수니까 실수를 더할 때 결합 법칙이 성립하죠. 그러니까 벡터의 덧셈도 결합 법칙이 성립해요. A라는 벡터에 B라는 벡터와 C라는 벡터를 더해서 만든 그 결과가 되는 벡터를 더한 것하고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를 먼저 더하고 거기다가 C라는 벡터를 더한 것하고 같다. 결합 법칙이 성립합니다. 그 다음 0벡터. 0벡터의 좌표는 0, 0, 0이죠. 그렇다면 0은 어떤 수에 더해도 그 수를 변하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A라는 벡터에 0벡터를 더하면 그냥 A라는 벡터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0벡터는 덧셈에 대해서, 벡터의 덧셈에 대해서 항등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번째, A라는 벡터하고 A라는 벡터에 마이너스 1을 곱한 마이너스 A라는 벡터하고 그 좌표가 서로 부호가 다르겠죠. 두 벡터를 더하면 당연히 서로 부호만 다른, 절대값은 같고 부호만 다른 그런 두 수를 더하면 0이지요. 그러니까 모든 원소가 0이 돼버리죠. 그래서 0벡터가 나옵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그 벡터의 덧셈에 대해서 A에다가 마이너스 A를 더해서 0벡터를 만들었으니까, 즉 항등원을 만들었으니까 마이너스 A라는 벡터는 덧셈에 대해서 A라는 벡터의 역원 역할을 하는 거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자, 그 다음 벡터의 덧셈에 어떤 스칼라를 곱하는 것은 분배가 돼요. 이렇게 알파를 A에 곱하고 B에 곱한 다음에 더해도 같아요. 스칼라에 대해서 이렇게 풀립니다. 분배가 되고요. 마찬가지 스칼라를 두 개 더한 것을 어떤 벡터에다 곱하면 그것도 분배가 돼요. 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이건 두 개의 스칼라예요.
그 스칼라 더한 것도 스칼라지요. 그것을 A라는 벡터에다가 갖다 곱했어요. 그러면 알파 A하고 베타 A를 두 개 더한 것하고 같아요. 어렵지 않죠? 여기 알파, 베타 이렇게 그리스 문자로 쓴 것은 스칼라입니다. 스칼라는 우리가 사용하는 스칼라는 실수입니다. 복소수까지 안 가고 실수예요.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두 개의 스칼라를 곱한 것을 어떤 벡터에 곱하는 것은 그 스칼라의 곱은 순서를 막 바꿔도 돼요. 자, 그래서 A라는 벡터에 알파, 베타라는 스칼라를 곱한 것은 A에다가 베타라는 스칼라를 먼저 곱하고 그 결과에 알파라는 스칼라를 다시 한번 곱하면 똑같아요. 순서를 바꿔도 A라는 벡터에 알파를 먼저 곱하고 그 결과에 베타를 곱해도 같아요. 그래서 괄호 없이 그냥 풀어서 알파, 베타, A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스 문자로 쓴 것은 스칼라, 여기 영문자로 쓴 것은 벡터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A라는 벡터에 스칼라, 실수니까 실수 중에 1이 있죠. 1이라는 스칼라를 곱하면 자기 자신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A 곱하기 1은 A다.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8가지 성질은 어떤 벡터 공간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벡터 공간이다라고 하려고 하면 이 8가지 성질을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가볼까요? 자, 이제 벡터의 표기법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표준 기저 벡터라는 걸 소개를 할게요. 어떤 벡터가 하나 주어져 있어요. 그 좌표가 B1, B2, B3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그렇다면 이 벡터를 여기 3차원 공간에 있는 벡터죠. 3차원 공간에 있는 모든 벡터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B1 하는 것은 이건 어떤 실수죠. 그러니까 B1을 B1 플러스 0 플러스 0 이렇게 써도 돼요. 0은 더하나 마나니까. 그렇죠? B2는 이렇게 써볼게요. 두 개 0을 더할 텐데 위치를 B2는 두 번째 위치에 놓을게요. 0 플러스 B2 플러스 0. 그래도 똑같죠? 0 두 번 더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B2입니다. B3는 세 번째 위치에 주고 0을 두 개 더할게요. 0 플러스 0 플러스 B3. 똑같죠? 자, 이렇게 쓰고 나니까 이제 덧셈으로 이렇게 덧셈을 두 번 연결한 거예요. 그렇죠? 덧셈으로 이렇게 연결해 놓고 보니까 첫 번째 성분이 B1, 두 번째 성분이 첫 번째 성분이 B1, 그리고 두 번째 성분은 0, 세 번째 성분은 0 이렇게 되는 벡터하고 앞에 것만 가지고 계산한 거죠. 첫 번째 성분이 0, 두 번째 성분이 B2, 세 번째 성분이 0 이런 벡터하고 두 번째 것만 가지고 계산했어요. 첫 번째 성분이 0, 두 번째 성분이 0, 세 번째 성분이 B3 이렇게 되는 벡터, 세 개의 벡터를 더하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성분만 가지고 벡터를 하나 만들면 B1, 0, 0이라는 벡터. 거기에다가 여기 두 번째 더해진 이 값만 가지고 또 하나의 벡터를 만들면 0, B2, 0 이런 벡터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렇죠? 세 번째 더해진 수만 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성분을 만들면 0, 0, B3 이런 벡터가 하나 만들어지죠. 이렇게 더하면 첫 번째 성분끼리 더해요. B1 플러스 0 플러스 0. 그렇죠? 두 번째 성분끼리 더해요. 덧셈의 규칙이니까 0, B2, 0. 세 번째 성분끼리 더해요. 0 플러스 0 플러스 B3.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세 개의 벡터로 분해를 했어요. 근데 이 세 개의 벡터를 보니까 첫 번째 벡터는 여기 뒤에 건 다 0이니까 B1하고 0을 곱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다면 B1을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에도 B1이 곱해져 있고 두 번째에도 B1이 곱해져 있고 세 번째에도 B1이 곱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해서 B1을 끄집어내면 1, 0, 0이라는 벡터에 B1을 곱한 거죠. 그렇죠. 두 번째 벡터도 두 좌표가 0이니까 모두 B2가 곱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B2를 끄집어내면 0, 1, 0이라는 벡터에 B2라는 스칼라를 곱한 거죠. 그렇죠? 세 번째 벡터도 0, 0 두 개가 있으니까 모두 B3가 세 개 좌표에 모두 B3가 곱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해서 B3를 끄집어내면 0, 0, 1이라는 백터에 B3라는 스칼라를 곱하면 그렇게 되죠. 그렇죠? 자, 이렇게 분해를 했어요. 그때 여기 생긴 특별한 이 세 개의 벡터 1, 0, 0이라는 좌표를 갖는 벡터를 우리 교재에서만 영문자, 소문자 i라고 쓸 거예요.
약속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0,1,0이라는 특별한 좌표를 갖는 벡터는 우리 책에서만 역시 J라고 영문자 소문자로 쓸 거예요.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0,0,1이라는 이런 좌표를 갖는 벡터는 특별하게 K라고 쓸 거예요. 예,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세 개의 벡터 i와 j와 k 이 세 개의 벡터를 표준 기저 벡터다 이렇게 불러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금방 여기 분해한 것처럼 3차원 공간에 어떤 벡터든지 그 좌표가 b1, b2, b3 이렇게 주어졌다면 표준 기저 벡터 i와 j와 k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첫 번째 성분은 i에 곱하고 두 번째 성분은 j에 곱하고 세 번째 성분은 k에 곱해서 이 세 개의 벡터를 더하면 된다. 그렇죠? 예,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벡터를 표준 기저 벡터로 먼저 표현을 했다면 i에 곱해진 성분이 첫 번째 성분, j에 곱해진 성분이 두 번째 성분, k에 곱해진 성분이 그 벡터의 세 번째 성분이다. 예, 이렇게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예,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예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예, A라는 벡터가 표준 기저 벡터를 이용해서 I 플러스 2J 마이너스 3K라고 표현됐어요. B라는 벡터는 역시 표준 기저 벡터를 가지고 표현됐는데 4I 플러스 7K예요. 그렇다면 2A 플러스 3B를 표준 기저 벡터를 가지고 표현해라 그랬습니다.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2A 플러스 3B는 A에다가 2를 곱하고 B에다가 3을 곱해서 더해주면 돼요. 그렇죠? 표준 기저 벡터를 가지고 표현할 거니까 i에 대해서 먼저 계산하고 j에 대해서 먼저 계산하고 k에 대해서 그 다음 계산하고 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i, j, k로 정리하면 돼요. 먼저 i에는 여기에 2가 곱해져 있고요. 여기에는 4 곱하고 3 곱했으니까 12가 곱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12i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럼 2i와 12i를 더하면 14i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j. j는 여기서 2와 2j를 곱했으니까 4j가 있죠. 그런데 이 뒤에는 j가 없어요. 그러니까 b의 성분은 두 번째 성분이 0이라는 거죠. 4, 0,7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 뒤에 건 j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4j만 남고요. k는 앞에서 이렇게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3과 2를 곱하면 마이너스 6k. 그렇죠? 여기 뒤에서 이렇게 곱하면 3과 7k를 곱할 거니까 21k. 그렇죠? 해서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6K와 21K 더해서 15K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2A 플러스 3B를 표준 기저 벡터를 가지고 표현하면 14I 플러스 4J 플러스 15K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어렵지 않죠? 예, 좌표로 한번 늘어나 볼까요? 예, 그렇다면 좌표로 쓰면 첫 번째 성분은 14, i에 곱해진 거, 두 번째 성분은 4, j에 곱해진 거, 세 번째 성분은 15, k에 곱해진 거 이렇게 써주면 돼요. 좌표로.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표준 기저 벡터를 연습해 봤습니다. 그 다음은 단위 벡터를 정의를 할게요. 단위 벡터 앞에서 어떤 벡터의 크기라는 걸 정의를 했죠. 벡터가 그 좌표가 B1, B2, B3 이렇게 주어지면 B의 크기라는 것은 B를 절대값 기호 안에 넣고요. 계산하는 것은 루트 제곱 제곱 제곱이었어요. 루트 B1의 제곱 플러스 B2의 제곱 플러스 B3의 제곱.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벡터의 크기라는 것은 루트 제곱 제곱 제곱이니까 당연히 0 이상인 어떤 수가 되겠죠. 그렇죠? 0 이상인 실수가 됩니다. 그렇다면 0 이상인 실수에는 1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B의 크기가 1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어떤 벡터의 크기가 1이 되었을 때 그때 그 벡터를 단위 벡터, 유닛 벡터, 단위 벡터 이렇게 부릅니다. 예, 단위 벡터라고 불러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실은 어떤 벡터가 주어졌을 때 그 벡터하고 같은 방향의 단위 벡터를 구할 수 있어야 벡터를 가지고 계산할 수 있게 돼요. 그걸 먼저 구하는 방법을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자, 어떤 벡터 B가 주어져 있어요. 그때 그 B하고 같은 방향을 갖는 같은 방향이라는 것은 두 벡터가 평행일 때 얘기를 하는 거고요. 평행이다라는 것은 앞에서 살펴봤지만 어떤 두 개의 벡터를 우리가 계산할 때
그 벡터의 표준 위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즉 그 벡터의 시점을 원점으로 옮겨놓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예, 두 벡터가 평행이다라는 것은 스칼라배로 표현된다라는 뜻이지요. 그렇죠? 두 벡터는 스칼라배로 표현될 수 있다, 그런 뜻이지요. 그렇죠?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가 평행이면 그것을 기호로 이렇게 나란한 두 개의 선을 그을게요. A와 B가 평행이다, 이렇게 쓸게요. A와 B가 평행이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렇다면 평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표준 위치를 가지고 얘기할 거니까 결국은 스칼라배로 표현돼야 돼요. 그러니까 B라는 벡터는 A라는 벡터에 어떤 수를 곱해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평행이라는 것은 B라는 벡터가 어떤 A라는 벡터에 어떤 수를 곱해서 표현될 수 있는 것을 두 벡터가 평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곱해지는 스칼라는 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때 곱해지는 스칼라 알파가 0보다 크다면 앞에서 봤듯이 1A, 2A, 3A 이런 식이죠. 그렇다면 그 겹쳐지는 화살표가 같은 쪽을 보고 있죠. 그렇죠? 해서 알파가 0보다 크다면, 평행일 때 알파가 0보다 크다면 같은 방향의 벡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만약에 곱해지는 스칼라가 0보다 작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반대쪽을 보겠죠, 화살표가. 해서 알파가 0보다 작으면 반대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평행이라는 것은 같은 방향이면서 평행인 게 있고 반대 방향이면서 평행인 게 있어요.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같은 방향을 갖는 단위 벡터, 크기가 1인 벡터, 이걸 구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설명을 위해서 칠판을 잠깐 지울게요. 가볼까요? 여기 이렇게 표준 위치에 여기 원점이 있다고 할게요. 여기 B라는 벡터가 있어요. 같은 방향이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같은 쪽을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중에 단위 벡터다 그랬으니까 크기는 1이 돼야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만큼을 1이라고 해볼까요? 그럼 B하고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크기가 1인 화살표는 이렇게 되겠죠. 예, 이 화살표를 U라고 할게요. 됐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볼 거예요. 여기 U라는 벡터가 있어요. 이 길이가 1입니다. 자, 그런데 U하고 겹쳐져 있는 이 화살표가 있어요. 이 길이가 예를 들어서 2라고 해볼까요? 그렇다면 이 화살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2U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길이가 3이었다면 같은 방향을 보는 이 화살표는 3U라고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1인 이 화살표에 당연히 이 화살표하고 같은 쪽을 보면서 겹친 이 화살표는 그 길이만큼 이 화살표에 곱해주면 돼요. 그렇죠? 이 길이가 2면 이 단위 벡터 u에다가 2를 곱하면 되고, 이 길이가 3이면 단위 벡터 u에다가 3을 곱해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지금 u하고 겹쳐져 있는 이 b라는 화살표가 있어요. 이 길이를 계산하면 되겠죠. 근데 이 길이는 b라는 이 벡터의 길이가 되는 거니까 b의 크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b라는 벡터는 u라는 벡터에다가 b의 크기를 곱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b하고 u에다가 b의 크기 곱한 것하고 같으니까, 예. 여기 b라는 벡터가 만약에 0벡터가 아니면 당연히 크기라는 것은 0벡터 0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여기다 크기 분의 1을 양쪽에 곱하면 돼요. 그렇죠? 해서 이쪽에다가 b의 크기 분의 1 곱하고 이쪽에도 b의 크기 분의 1 곱하면 같겠죠. 그런데 오른쪽은 b의 크기가 약분되겠죠. 그럼 이 단위 벡터 u만 남죠. 그러니까 이 단위 벡터 u는 b에다가 b의 크기 분의 1을 곱해서 얻을 수 있다. 어렵지 않죠? 예, 해서 b라는 벡터와 같은 방향을 갖는 단위 벡터, 그것은 b에다가 b의 크기 분의 1이라는 스칼라를 곱하면 얻을 수 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b하고 반대 방향인 단위 벡터는 어떻게 될까요? 역시 크기는 1이니까 길이는 그대로 있을 텐데 방향만 바뀌었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반대 방향이면서 크기가 1인 것은 마이너스 b의 크기 분의 1 곱하기 b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같은 방향이면 플러스,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계산 하나 해보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6번 보세요. A라는 벡터가 2i-j-2k 이렇게 주어졌을 때 A와 방향이 같은 단위 벡터를 구해라 그랬어요. 자, A가 표준 기저 벡터를 가지고 표현됐습니다. 좌표로 써볼까요? I 앞에 곱해진 것이 첫 번째 성분 2, J 앞에 곱해진 수가 두 번째 성분 마이너스 1, K 앞에 곱해진 수가 세 번째 성분 마이너스 2가 되겠죠. A의 좌표는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A에다가 A의 크기분의 1이라는 스칼라를 곱합니다. 그럼 A의 크기를 계산해야 되죠. A의 크기는 루트 제곱 제곱 제곱. 그렇죠. 2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고 루트 씌우면 돼요. 2의 제곱 4고요. 마이너스 1의 제곱 1이고요. 마이너스 2의 제곱 4가 되죠. 다 더하면 4, 4, 1 더하면 9. 루트 씌웠으니까 A의 크기는 3이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A와 같은 방향을 갖는 단위 벡터는 공식대로 A에다가 A의 크기분의 1을 곱하면 됩니다. A의 크기가 3이었으니까 3분의 1을 곱하면 돼요. 그렇죠? A라는 벡터를 표준 기저 벡터로 표현하면 2i-j-2k 거기다 3분의 1을 곱했어요. ijk로 정리해 볼까요? 이렇게 곱하면 3분의 2i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1j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2k다. 어렵지 않죠? 좌표를 한번 연습합니다. 첫 번째 성분 x성분은 3분의 2, 두 번째 성분 y성분은 마이너스 3분의 1, 세 번째 성분 z성분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벡터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우리 벡터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얘기만 했습니다. 벡터의 덧셈, 벡터의 스칼라곱, 그리고 단위 벡터 얘기했고요. 벡터의 크기 얘기했고요. 표준 기저 벡터로 표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